연일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밝히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분당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은 가운데 이 집은 돈 때문에 산 것도 아닌 것처럼 돈 때문에 판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저녁 SNS에 부동산 정책 책임자로서 집 문제를 가지고 정치적 공격거리를 만들어주는 것보다는 만인의 모범이 되어야 할 공직자로서 책임을 다하자 싶어 판 것뿐이라고 썼습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분당 아파트가 1시간도 안 돼 팔렸고 시세 차익만 25억이라고 보도한 한 기사를 링크하며 이 기사는 왜 이리 악의적이냐면서 언론의 자유인이 용인해야 한다고 주장하면 인정은 하겠으나 나를 부동산 투기꾼 취급한 것은 분명 과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습니다. 청와대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놨다면서 거주용 1주택자였지만 부동산 정상화 의지를 몸소 국민께 보여드리기 위한 의지로 풀이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성승환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인 김혜경 여사와 공동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경기 분당의 아파트를 처분하기로 하고 매물로 내놨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전년 실거래가나 현재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물로 내놓았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해당 아파트를 29억 원에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 대변인은 거주 목적의 1주택 소유자였지만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국민께 몸소 보여주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초 이 대통령이 퇴임 후 사저로 활용하려던 공간이었는데 부동산 공화국 해체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몸소 실천에 나선 것이란 설명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ETF 등 다른 금융투자에 아파트를 판 돈을 넣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으로 이득이다라고 생각한 걸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부동산이 정상화되면 지금 고점에서 팔고 떨어진 가격으로 집을 다시 사면 그게 더 이득이지 않겠냐고 부연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SNS에 투기용 1주택도 매각이 유리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정부 정책의 신뢰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직접 아파트를 처분하고 무주택자의 길을 선택하면서 시장의 반발 심리나 내로남불 논란을 선제 차단하려는 포석으로도 읽히는 대목입니다. 여기에 주식시장이 호황을 보이는 상황에서 부동산으로 쏠린 자본을 자본시장으로 이동시키는 강한 의지로도 볼 수 있습니다. 연이은 고강도 메시지에 이어 이번 매각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 궤도로 올려놓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성서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다시 한번 강력한 부동산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는 오는 5월 9일 이후 매물이 잠길 거라는 일각의 전망을 정면 반박했는데요. 특히 투기용 1주택도 매각이 유리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성승환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이든 1주택이든 투기용일 경우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겠다며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SNS에 5월 9일이 지나면 매물이 잠길 것이라거나 버텨보겠다고 한다는 말이 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버티는 건 자유지만 초고가 주택은 선진국 수도 수준의 상하는 부담과 규제를 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잇따라 강도 높은 경고를 내놓는 이유에 대해선 정부의 안정적 운영 그리고 정부 정책의 권위와 신뢰를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권위가 유지되어야 하고 권위를 잃은 정부는 뒤뚱거리는 오리를 넘어 식물이 된다고 했습니다. 특히 정부 정책의 신뢰를 위해서라도 5월 9일 이전에 매각한 다주택자보다 버틴 다주택자가 유리하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각종 규제와 부담은 실거주용 1주택을 기본으로 통상적 주거는 적극 보호하되 투자, 투기는 철저히 봉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규칙을 지키고 정부 정책을 따른 사람이 손해보지 않는 것이 대한민국 정상화의 핵심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재명은 한다, 말한 것은 지킨다면서 잠긴 뇌물은 질식하고 버티기는 더 큰 부담을 안길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자본시장이 정상화의 길을 가고 있다고 평가한 상황에서 연이은 고강도 메시지가 부동산 공화국 해체로 귀결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성수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본시장이 점차 정상화의 길을 가고 있다며 추가적인 제도 개선에도 나설 뜻을 밝혔습니다. 부동산 공화국 해체 역시 결코 넘지 못할 벽이 아니라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다현 기자입니다. 코스피가 6,000선을 돌파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자본시장이 정상화의 길을 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때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자산이 저평가됐지만 이제는 어떤 나라보다 높이 평가받는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에 국회 본회의 통과를 거론하며 추가적 제도 개선에 나설 뜻도 내비쳤습니다.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주가 누르기 방지법 같은 추가적인 제도 개혁이 뒷받침되면 이런 정상화의 흐름도 더 크게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을 해체하는 것 역시도 결코 넘지 못할 벽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서울 지역에서 상당 폭의 집값 하락이 나타났고 주택 매물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인 생산적 금융으로의 자본 대전환을 한층 가속화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비정상인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모두의 경제로 확실하게 나아가야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앞서 SNS에도 주식시장 개혁, 자본시장 선진화, 주택시장 안정, 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출은 앞으로도 쭉 계속된다면서 정부 정책 방향을 일관되게 이어갈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3기 신도시 수도권 공공택지 조성 계획을 보고받고 시간을 너무 끌면 안 하는 것과 같다며 속도를 내줄 것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대출과 청약에서 기혼자가 미혼에 비해 불이익을 받는 일명 결혼 페널티 사례도 보고를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국고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하다 적발된 사례가 늘고 있다며 전액 환수하는 것은 물론 그 몇 배에 이른 경제적 제재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다현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과 조정대상 지역이 겹친 지역에서의 실거주 의무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토지거래 허가구역과 조정대상 지역이 겹친 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임대 중인 주택을 처분할 경우 매수인에게 한시적으로 실거주 의무를 유예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매도 의지가 있는 다주택자에게 매도 기회를 부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부동산을 투기, 투자용으로 보유하는 건 하나마나다라는 생각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정상적인 발전이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연일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또다시 다주택자 등을 향해 경고성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모든 문제의 원천은 부동산이라며 아파트 투기에 이어 농지 투기 규제에도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다영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SNS 글을 통해 다주택자 규제 등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재차 드러냈습니다. 이 대통령은 시장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다면서 권력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경고성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다주택 유지는 자유지만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정상화를 위한 막강한 수단으로는 규제와 세제, 금융 공급 등을 언급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 메시지는 국무회의에서도 거듭됐습니다. 집 문제 다음으로 일반 부동산 정책을 살펴야 한다고 언급한 이 대통령. 이번에는 특히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됐다고 꼬집었습니다. 하여튼 문제는 이 나라의 모든 문제의 원천은 이 부동산 문제예요, 부동산. 네. 귀농 귀촌을 하려고 해도 농지 가격이 비싸 어렵다고 한다며 농지 가격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경자유전, 즉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하게 돼 있는데 온갖 방식으로 위헌 행위가 이뤄진다면서 대규모 인력을 투입한 전수조사와 매각 명령을 지시했습니다. 농사 짓는다고 사가지고 방치해 놓은 거는 이제 강제 매각 명령 받는다, 과징금에. 그것도 별도로 한번 검토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실태 조사하고 어떻게 처리할 건지. 이 대통령은 담합 문제도 재차 꺼내들었습니다. 하면 걸린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신고 포상금을 대대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악소리 나게. 로또 하는 것보다 이거 담합 뒤지자 이렇게 하게 만들어야지. 수백억 줘도 괜찮습니다. 한 20% 막 줘도. 알겠습니다.
촉법소년 연령을 낮출 것인지 여부는 2달 뒤 결론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최소한 1살은 낮춰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인 것 같다며 충분한 논의와 의견 수렴을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다현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압박할수록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진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을 적극 반박했습니다. 다주택과 주택 임대 사업을 비호하는 기적의 논리라며 공동체를 해치는 작은 사익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성승환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 이번에는 다주택자 압박이 전월세난으로 이어진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우선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가 집을 팔면 전월세 공급도 줄겠지만 그만큼 무주택자, 즉 전월세 수요도 줄어든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장에 나온 다주택 매물을 무주택자가 구입하면 전세 수요가 그만큼 주는 것이고 다주택자가 사도 결국 전세를 놓기에 영향이 없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 공급만큼 수요도 동시에 줄어드는데 전월세 공급 축소만 부각하는 건 이상하지 않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오히려 주택 매매 시장의 매물이 증가해 집값이 안정되고 그에 따라 전월세가도 안정되는 것이 논리에 부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 상태에서 추가 특혜를 줘 주택 임대사업자와 다주택자가 대폭 늘어나면 임대료가 오를지 내릴지를 묻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주장은 집값 상승과 전월세 부족의 주요 원인인 다주택과 주택 임대사업을 비호하는 기적의 논리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일부 정치인들이 지지 또는 소속 집단의 이익을 위해 이런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이 조금은 이해가 된다면서도 정론직필해야 할 언론중 일부가 전면에 나서 부동산 안정을 위한 정부의 필사적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적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여러 국정과제 중 최우선순위에 두겠다는 점을 재차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투기 근절을 통한 정상국가로의 복귀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중대 국가과제라며 강한 부동산 시장 개혁 의지를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성서환입니다.